여러분은 남에게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남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매일매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증오하고 계신가요?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원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상대방에게 해를 입혀 지금 당장에 복수를 한다 해도 결국 내게 남는 것은 찰나의 통쾌함일 뿐 그 통쾌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순간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상대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지 못한 채 내 처지가 더 비참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비웃음을 당할 수 있다. 상대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잘 살아야 한다. 내가 잘 사는 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수이다. 복수란 것은 제대로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거든 내 몸과 마음을 먼저 건강히 하며 내 적을 상대할 기본을 갖춰야 한다. 분노에 사로잡힌 몸과 마음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가 없기에 내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지식과 지혜를 쌓아라.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자 하거든 먼저 책을 통해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어라.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통용되는 말이다. 또한 책을 읽는 동안에는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어 목표가 더욱 정돈되고 확실해진다. 게다가 책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머릿속에 채우면 채울수록 내 인생은 더욱 윤택해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법 또한 알게 된다. 책을 통해 과거 현인들이 남긴 지식과 지혜를 보고 배우면 내가 스스로 더 현명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 생기기 마련이고 훗날 복수심을 품게 만들었던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마주쳤을 때 다시는 남에게 당하지 않고 더욱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지식과 지혜로 무장해 있으면 그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다. 상대가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 지혜를 얻어 현명해져라.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오랜 시간 동안 책에서 얻은 내 지식과 지혜는 최고의 복수를 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우아한 도구가 되어준다. 두 번째, 복수의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라. 정직한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리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스스로의 욕망에 지배당한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이유를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보라. 만약 그 이유가 정당하거나 확실치 않다면 당신은 절대로 상대에게 어떠한 복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원래 인간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복수로 인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상관하지 않고 일순간의 사소한 감정만으로도 상대방을 무너뜨릴 처절한 복수를 꿈꾸기 때문이다. 단지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 별거 아닌 사람에게도 정당하지 못한 복수를 한다면 찰나의 즐거움은 느낄 수 있겠지만 추후에 돌아오는 불행은 몇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무릇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정당한 이유로 복수를 하며 남들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몸과 마음이 지배된 나머지 옳지 못한 복수를 해버려 본인이 화를 입는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두고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복수를 하기 전에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스스로 복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복수를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면 정직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복수를 하라. 정직한 사람이 행하는 떳떳한 복수는 구차하거나 치졸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야만 나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쳐준다. 세 번째,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는 예의와 바른 태도이다. 책에서 어떠한 지식과 지혜를 배워도 예의와 바른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 어떤 지식과 지혜도 결국은 무용지물이다. 진심으로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확실하게 복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를 갖추고 예의를 지키도록 하라. 비록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사람들에게 불신이 생겨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쌓인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하기도 전에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은 복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배울 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잠시 내 감정을 냉정하게 누르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모든 일에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라. 지금 당장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어라.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친절이란 씨앗을 뿌리고 추후에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올 달콤한 과실을 먹어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낮게 흘러가 마침내 바다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면 사람들이 내 편이 되고 언젠가 큰 힘이 되어준다. 상처를 준 것도 사람이지만 나의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들이 내 복수를 돕는다. 네 번째, 절약하고 돈을 벌어라. 돈은 항상 기회를 만들어준다. 인간의 삶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머릿속에 든 지식과 행동함으로써 나타나는 선행, 마지막 하는 물질적인 재산이다. 최고의 복수는 인생을 잘 사는 것인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하다. 만약 원한 있는 상대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남부럽지 않을 재산을 모아라.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이란 것도 재산이 없으면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복수의 기회를 쉽게 쟁취할 수 있게 된다. 돈이 많은 건 마치 튼튼한 요새를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어떠한 일로 인해 화가 나거나 살면서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재산으로 인해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복수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냉정한 태도를 갖는 것이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재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빈 지갑은 수많은 고민을 가져오고 가난한 자는 세상의 모든 걱정을 안고 살아가기에 재산이 없으면 결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다. 돈은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을 뱉지 마라. 그런 말을 뱉으면 돈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돈이 의미 없다는 사람들은 지갑이 비어봐야 그 처량함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시야를 넓게 가져라. 승자는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상대의 옹졸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나머지 어쩔 줄 모르는 분노에 사로잡혀 상대에게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잔인한 마음이 들겠지만 상대에게 똑같이 되갚아줘도 상대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고 굳이 내가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여 내 손을 더 높일 이유는 없다. 세상에는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내 일을 방해한다면 내가 지닌 능력으로 일을 진행하여 내 가치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며 만약 진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가 먼저 예의와 태도를 갖춰 주변 사람들에게 감춰진 진실을 알려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을 무색하게 만들면 된다. 설령 상대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에 결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상처받은 표정도 드러내지 말며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며 감정을 숨긴 채 상대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를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복수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상대가 내게 어떤 상처와 원한을 주었든 간에 그것을 되갚아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여 상대보다 더 좋은 인생을 꾸려나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수라 할 수 있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원한에 사로잡혀 당장 앞을 보지 말고 나를 상처 준 사람처럼 옹졸한 시야를 갖지 말고 멀리 내다보며 인생을 바라보자. 만약 이미 상대에게 복수할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자 진정한 인생의 승자나 다름없다. 나를 상처 줄 사람을 미리 알아내라. 이런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을 일삼는 자를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내 주변 사람들의 공으로 돌리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남을 까내려 자기 자신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더럽고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 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돼.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한다. 대화하기 싫다고 확실히 얘기해야지. 싫은 티를 내는 정도의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7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 간의 사이에서 신뢰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살펴보면 그저 말만으로는 신뢰를 줄 수가 없다. 어떠한 말을 뱉고 그 말을 행동으로 지킴으로써 사람들의 신뢰는 점점 쌓여가는 법이다. 하지만 교활한 자들을 살펴보면 다들 짜맞춘 것 마냥 비슷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자주 뱉는 행동은 부자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던가 혹은 투자로 돈을 불렸다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부자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소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다. 매번 핑계를 대며 자신의 거짓 인맥을 들통나지 않으려 애쓰고 투자로 돈을 불렸다는 말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모은 사기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활한 자들은 어느 정도 처음에 느낌이 오지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 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선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 부류지만 그 시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이나 인맥 자랑을 하는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밥값도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끔의 만남 정도는 필요하다. 서로의 시간을 써서 만나는 모임 등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무언가 돈을 쓰는 상황에서 항상 지갑을 놓고 다닌다든지 혹은 다음번에는 내가 산다고 말하며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이롭다. 만일 그 친구가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할 리가 없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매번 남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것은 아까워하지만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이므로 돈 계산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런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밥을 얻어먹겠다며 계속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8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조심하라.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어지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유치하게 억지를 부려가며 대화에서 이기려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 대화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다 정답만 선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은 죽어도 인정할 수 없기에 억지를 부려서라도 어떻게든
그래 네 말이 맞다라는 말을 들으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내가 잘 나간다면 무척이나 배가 아파 나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고 혹은 나를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의 얘기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 생각하면 다툴 필요도 없이 그저 자리를 피하라.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자들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얘기하려 하지 굳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까지 붙잡고 얘기하진 않는다. 세상엔 듣기 싫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착한 사람들이 널렸기 때문이다. 9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20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달아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10번째, 남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자들은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항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안전한 상태에 놓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한다. 그들은 항상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이것저것 경우에 수를 두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행동한다. 얼핏 보면 완벽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남들이 위험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문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앞에 나서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남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본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겁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겁자들은 유능하고 교활하며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신망이나 권력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겁쟁이처럼 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면 크나큰 문제가 된다. 두루뭉술한 지시를 부하 직원에게 내리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자신의 성과로 돌려버리고 만일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려버린다. 두루뭉술하게 지시한 이유도 자신은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부하 직원이 멋대로 한 것이다. 라는 핑계를 대기 위해 계획적으로 알아듣기 어렵게 지시한 것이다. 비겁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위험에 빠뜨린다.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대신 적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남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는 이런 비겁자들이 쓸어담을 만큼 많다.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그들은 교활하게 남의 등을 떠밀면서 잘되면 자신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라고 내세우고 잘못되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은밀히 나누었던 약속도 필요에 따라 서슴지 않고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말을 잘 듣는 추종자로만 채운다. 문제는 그 대가를 남이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이라면 우수한 인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세가 기울고 정치가라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무능한 지도자가 자신의 안위만 보호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피하라. 오늘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수심만을 불태우느라
소중한 인생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꿔나가며 현명한 복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입니다.